반갑습니다. 넥스트머니입니다. 저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다름이 아니고 바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이어서 브로드컴의 HBM 대규모 공급을 체결 약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존의 엔비디아의 그 HBM 물량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에 더 얹어서 브로드컴의 HBM 대규모 공급도 이제 체결이 되었고요. 추후에 SK하이닉스의 HBM 1위는 공고히 다져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어떠한 주식들이 오를지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겠죠. 기사의 중요한 내용만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부분 먼저 보면 됩니다. 브로드컴이 HBM 조달 논의 과정에서 업계 1위인 SK하이닉스의 검증된 HBM 제품을 받기 위해 상당한 구애를 펼쳤다. 정말 좋고요. 그러면 향후 SK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이 상승으로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더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HBM 코어 다이로 쓰이는 1B DRAM 생산 용량을 애초에 내년 같은 경우 14만에서 15만 장을 늘려서 이제 계획을 잡고 있었거든요. SK하이닉스 측이. 근데 이번에 브로드컴 물량까지 들어옴으로 인해서 16만에서 17만 장까지 대략 2만에서 3만 장 정도 더 캐파를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엔비디아 독주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전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큰 업체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HBM 반도체 칩을 자체 이제 생산을 해서 만드는 회사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외주로 이제 맡겨서 이제 그 물량을 받아서 소화를 하는 어찌 보면 인텔이랑 비슷한 기업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HBM에 들어가는 칩렛 기술을 봐야 돼요. 한번 적어볼게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칩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술은 생각보다 좀 오래된 기술이고요. 예전에 AMD랑 그리고 VS 인텔이 이제 싸움으로 인해서 나온 기술이거든요. 하나의 그 반도체 칩이 있으면 이 칩을 다시 말할게요. 있으면 이거를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이제 층을 쌓거든요. 그러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반도체를 쌓으면서 그 정해진 공간 안에서 보다 많은 반도체 칩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을 칩렛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볼 것은 이 칩렛 기술을 다룰 줄 아는 회사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을 하는 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엔비디아는 자체적으로 반도체 AI 칩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칩렛 기술을 자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씁니다. 근데 브로드컴은 외주로 맡긴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칩렛 기술을 가진 공정이 가능한 회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에이직랜드입니다. 여기 딱 보이죠? 오늘 에이직랜드만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대장주는 에이직랜드랑 나중에 말씀드릴 종목들이 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에이직랜드랑 자람 테크놀로지가 대장주일 확률이 높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오늘 제가 영상 제목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때 에이직랜드를 올릴 거예요. 에이직랜드가 지금 이 브로드컴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고로 좋아요. 근데 두 번째 좋은 거는 자람 테크놀로지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테크놀로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까지 보면서 한번 투자할 때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는 에이직랜드 위주로 할 거고요. 나머지 두 개는 차트랑 수급적인 부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직랜드의 차트입니다. 에이직랜드를 보면 지금 주가가 2024년쯤이었나요? 2024년 11월 1일까지 주가의 상승이 좋았습니다. 좀 뭔가 호재가 있었죠. 당연히 HBM 관련된 호재였었고요. 하지만 10월 30일 이후부터 주구장창 굉장히 많이 주가가 빠졌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지금 이 거래일 동안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 덕분에 반등이 가능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121일선 장기 2% 뚫었죠. 뚫고 나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느낌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전체 증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징랜드의 주가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체 정치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 받쳐주는 힘이 있다. 이러한 부분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121선을 뚫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따라오는 내용들도 중요합니다. 자, 밑에 보세요. 21선 여기 있죠. 보이죠?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11선 그리고 61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이평선과 이 61선이 조만간 골든 크로스가 나올 확률이 높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프로그램 매매부터 들어오고 거래량이 늘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골든 크로스는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사실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잘 받고 있고요. 거래량을 충분히 탔고요. 그러면 추후 주가 상승이 될 확률이 높죠.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선 차트는 봤고요. 한번 수급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면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이 한 달 동안 매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팔았지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동안의 주가의 하락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 제껴서 주가가 하락을 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하지만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에이징랜드에 대한 소재에 대한 희망을 그 희망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딱 이 사람들, 이분들이 매집을 하고 있어요. 제 영상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저는 사모펀드가 들어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투자하는 종목에 사모펀드가 들어왔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이거 좀 이야기할게요. 사모펀드가 먼저 들어와요. 매집을 해놔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는 외국인이 잘 들어오는 거를 미리 매집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그 사모펀드가 들어왔단 말은 추후 외국인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외국인이 들어올 것 같고요.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말은 당연히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ROE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FCF가 많아진다든지 OCFPS가 폭발이 돼가지고 추후 현금 유입이 잘 된다든지 혹은 PBR 밴드상 지나가는 밴드 PBR 배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다 왔다든지 수급이 뭐 탄탄하고 혹은 이제 그 주가의 밑바닥이 다지고 완성되고 반등이 됐다든지 이러한 한 25개, 30개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봐서 알거든요. 이러한 것을 꼼꼼하게 본 다음에 사모펀드는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사모펀드가 들어간 수급을 좋아합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냥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사모펀드가 들어오는 것은 좋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들어올 거니까 이 정도만 이해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관만 사고 있잖아요. 그럼 추후 외국인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온다고 하면 거래량이 충분히 뒷받침이 돼가지고 주가가 충분히 오를 확률이 높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차트상의 요건은 골든 크로스가 있고요. 골든 크로스는 여기 두 번, 가까운 시일 안에는 여기 두 번이지만 또 더 크게 올라간다고 하면 60일선도 121선과 골든 크로스 일어나고 그리고 11선과 121선 그리고 21선과 121선까지 추가로 3번의 골든 크로스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골든 크로스의 총 횟수는 5번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5번의 골든 크로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이 부분인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고점은 당연히 돌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고점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이때 거래량은 지금 추후 들어오는 다시 말할게요. 지금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기존의 기관의 거래량과 추후 들어오는 외국인의 거래량을 추정을 해보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쯤에서 보합이나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뚫고 올라갈 확률도 더 크다. 이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만 말씀드리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이 브로드컴 HBM에 관련된 다른 종목도 좀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두 번째 종목은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사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에이징랜드랑 똑같고요. 얘네들도 칩렉 기술이 가능한 애들이고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그리고 그 외에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서 브로드컴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연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전체 주식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람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약간의 행보는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 살짝 내려가고 다시 올라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자란 테크놀로지도 좋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퀄리타스 반도체라고 있는데 얘도 칩렉 관련된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제가 크게 추천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재무적으로 좋지가 못하거든요. 재무적으로 좋지 못하다 하면 반짝 올라가서 반짝 빠질 수가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필요는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퀄리타스 반도체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 거래량 때문입니다. 지금 밑에서부터 바닥을 다진 다음에 긴 시간 동안 거래량도 없고 행보를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긴 시간 동안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매집봉을 찍고 막대한 거래량으로 뚫어 올리라는 거는 분명 작전 세력이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작전 세력이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작전 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주가 급등은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주가가 급등을 했었을 때 그때부터는 빨리 매도를 해가지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중장기로 가져가면 안 좋아요.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근데 앞에 있는 두 종목은 중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으니까 앞에 있는 두 종목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이 퀄리타스 반도체는 분명 급등은 쉽게 나오겠지만 빠르게 매도 타이밍을 가져가 주십사 하는 그런 충언을 올립니다. 이 외에도 몇 개는 더 있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 후공정 쪽이고 지금 브로드컴이 HBM 쪽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분명 검사 장비 관련된 부분 혹은 반도체 후공정 쪽에 분명 수요가 커질 겁니다. 그러면 파크 시스템도 있고요. 파크 시스템스 얘네도 괜찮아요. 얘네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오 테크닉스 얘도 괜찮고 이오 테크닉스 얘도 좀 괜찮아요. 근데 이 두 종목은 지금 행보 기간이 오래 가고 있죠. 힘을 모으는 느낌도 있긴 한데 우선은 앞에 있는 세 종목보다는 그 방금 보여드렸던 브로드컴 관련주 혜택에서는 좀 2순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는 리노공업이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특정 반도체 그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에 대한 그 독점 체제를 구축한 회사거든요. 이 리노공업도 지금 차트 흐름이 좋아서 반도체 후공정에 관련된 수혜를 받을 때 이 리노공업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와 브로드컴에 관련된 부분 이 기사를 알려드렸고 여기에 대한 수혜주들을 좀 나열해서 말씀드렸어요. 분명 이제 저는 에이징랜드를 찍었지만 에이징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하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 퀄리타스 반도체를 제외하면 중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애들이에요. 중장기는 아니고요. 중기예요. 한 달에서 한 6개월 정도요. 중기적으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애들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매를 하는 그런 심리적인 조급함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마음 편하게 보시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 종목들을 말씀드린 제일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동안 보름 내지 한 달 동안 오르는 종목들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자체 내부 고객들에게도 알려드릴 때 회원들한테 단타 위주로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 고객들이 맨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단타만을 원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멘텀 투자는 지금 못 보여드리니까 가치 투자 혹은 중장기는 아니죠. 중기 투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좀 증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 중기적으로 예를 들면 한 달 내지 석 달 안에 주가가 얼마나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한 달 정도, 한 두 달 정도 뒤에 주가가 충분히 올라섰을 때 제가 다시 영상을 찍어서 제 말이 맞다는 것을 다시 증빙하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